그 다음에 진입 설정에서는 이제 여기 있는 그 바이 진입 조건하고 여기 진입 설정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데, 여기는 기본 진입 설정에 대한 디폴트 설정입니다. 그래서 진입 횟수라든가 또 첫 진입, 재진입, 그 다음에 자금, 거래 라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추가 진입값을 증가할 때 쓸 것인가, 첫 진입을 1라 들어가고 지금같이 두 번째 재진입부터는 1 플러스 1씩 들어가라,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뭐 진입 횟수 같은 경우는 셀바이 총 3회만 들어가라, 그러면 3회 이상 들어가면은 이제 3회 이상은 들어가지 않겠죠. 제한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청산, 이제 이거는 이제 청산시 진입 라수 조절, 이익 뭐 진입 제한 설정, 이거는 수익 곡선을 보면서 하는 건데요. 이익 청산한 다음에 라수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그러면 이익 청산한 다음에는 라수를 조금씩 감소를 시키고 10%씩, 뭐 손실 청산했을 때는 증가를 시켜라 10%씩, 뭐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진입 제한 설정은 뭐냐면은 연속 이익이 몇 번 이상 났을 때, 뭐 10번 이상, 아니면은 연속 이익이 3번 이상 나면은 양방향 진입을 한번 진입을 해라, 진입을 제한하라. 그리고 연속 손실이 몇 번 나면은 진입을 제한하라, 그런 것도 있고요. 진입 시간에 대한 설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중에서 나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만 근무하겠다 그러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겠다, 그리고 사용을 누르시면 이 시간대만 거래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거래를 안 하게 됩니다. 요일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거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월요일날 사용을 안 하고, 뭐 요일별 시간 제한을 사용하는, 화요일날 제한 시간은 화요일날은 9시부터 11시까지는 거래를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눌러놓으면은 제한 시간이 사용되겠죠. 진입 예약 설정은 우리가 이제 그 메타의 진입에서 배웠듯이 시장가 진입, 예약 사용을 안 하면은 시장가로 바로 진입합니다. 어떤 신호가 왔을 때 바로바로 진입이 되겠죠. 그런데 바이 리미트 같은 경우는 신호로부터 예를 들어서 MA 크로스 신호가 왔을 때, 크로스 이제 셀 방향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겠죠. 크로스 신호가 왔을 때에 크로스 신호보다 10pb 더 내려오면은 바이 리미트로 들어가라,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예약 설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청산 설정이 있습니다. 이 청산 설정은 이익, 이제 그 이익 손절 스탑로스를 사용할 것인지, 또 이익 테이크 프로핏을 사용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 설정할 수가 있고요. 추적 손절매 같은 경우도 수익 사용을 할 것인지, 사용할 때는 언제부터 사용할 것인지, 수익 시점부터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진입 시점부터 사용할 것인지. 이 진입 시점부터 추적이라는 거는 저희 이제 EA메이커에 처음으로 도입된 부분인데요. 수익 시점부터는 지금 그 메타에서 제공되는 그 트레일링 스탑은 수익 시점부터 추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pb 이익이 나면 그때부터 이제 수익 0으로 그 스탑 레벨이 올라가면서 그 이제 손해를, 계속 이익이 나면은 그만큼 따라서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진입 시점부터이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도 0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거래하는 시점부터 계속 이게 따라 올라가는 그런 개념의 추적입니다. 그리고 리버스 청산은 뭐냐면은 바이로 진입했을 때 셀 신호가 나오면 바이 청산 셀 진입, 다시 바이 신호 나오면 바이 셀 청산 바이 진입,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핍 청산이라는 거는 일정한 그 핍이 됐을 때 일괄 청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틴게일에 주로 많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들어가는 거, 두 번째 재진입, 세 번째 재진입에서 세 번째가 10핍의 이익이 나면 한꺼번에 청산을 하라, 이런 것들로 할 수도 있고요. 바이셀을 각각 설정할 수도 있고요. 뭐 스텝별로 이렇게 20단계까지 각 스텝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익 청산의 그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합산 청산 금액으로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일괄 설정 누르면은 이제 첫 번째 금액, 첫 번째 진입과 두 번째 진입, 세 번째 진입이 동시에 합산을 하게 되면은 10불이 되면은, 여기서는 달러 금액이죠. 달러에 10달러가 되면은 전체를 다 청산하라 하는 개념의 예를 또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실이 얼마? 손실이 1000불 되면, 1000불이 되면 한꺼번에 다 모든 그 오픈 포지션을 청산하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 기준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금 대비해서 몇 %씩 증감을 시켜서 이렇게 청산하고 일정 금액으로도 청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할 청산도 할 수 있습니다. 분할 청산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2다시 들어가면은 2다시 들어갔다 했을 때 한낱 먼저 청산하고 한낱은 나중에 청산하고 뭐 그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할 청산 방식은 기존 청산 설정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조건을 따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팅부터 기본 설정, 옵션 설정, 진입 설정, 청산 설정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응용에 대한 부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EAM 인디케이터 파일 이거를 누르시면은 어떤 창이 뜨냐면은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이제 보시면서 직접 어떤 인디케이터가 어떤 형태의 파일로 되는지 그림 파일이 쭉 뜹니다. 그래서 약 이제 1000여 개 가까이 있는 인디케이터들이 여기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제 이 인디케이터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메타로 복사를 누릅니다. 메타를 복사를 누르면은 메타에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의 지표로 이 인디케이터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지표 목록에 보면은 이제 이 메타의 지표 목록에 EAM 지표 목록에서 방금 어떤 거 있죠? 만약 이거를 한다 그러면 IMTF 팩탈 이거를 메타로 복사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메타로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 지표 목록에 이제 이거를 껐다 켜면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용자 지표로 지표에서 이렇게 MTF 팩탈이라는 거를 보이죠. 이거를 적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바이 진입 조건에서의 왼쪽 조건 그룹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조건 그룹이라는 것은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까지가 있는데 1그룹에서 예를 들어서 1그룹에 1, 2, 3, 4, 5, 6, 7, 10, 10개의 조건을 넣을 수 있는 이제 섹터가 있고요. 이 한 개 한 개의 조건마다 이제 예를 들어서 AND 조건을 필수 조건을 넣으려면 필수 조건을 넣고 해서 1 AND 2 또는 3 AND 4 이렇게 해서 가로로 묶었을 경우에는 이 그룹 조건이 가로로 또는 조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 가로 1 AND 2 가로 3 AND 4 하면은 1 AND 2는 1번 그룹에다 넣고 3 AND 4는 2번 그룹에다 그렇게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1, 2, 3, 4, 5 여기에 10개까지 있고요. 이거를 다시 1, 2, 3, 4, 5, 10개의 조건을 넣고 마이 템플릿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다시 한 개의 조건이 되므로 수치상으로 조건을 몇 가지 정도 넣을 수 있냐면 99가지 뭐 이상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한대로 조건은 입력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조건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많이 넣지 말고 필요한 꼭 부분들 또 수정할 수 있는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를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조건들을 복잡하지 않게 넣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입 초기화는 조건 초기화는 이 초기화하시면 현재 조건이 지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1번의 조건만 지워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조건을 저장을 하면은 1번 조건이 저장되고 2번 조건으로 넘어가죠. 예. 조건을 안 저장하고 2번으로 바로 이렇게 넘어가도 1번 조건은 저장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오렌지색으로 예를 들어서 1번 조건을 뭐 템플릿으로 해서 가격 상승을 넣고 2번으로 바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1번이 노란색으로 바뀌고 오렌지 이제 주황색 2번이 입력할 수 있는 아입니다. 그래서 조건 저장을 누르지 않고도 바로 1번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 복사가 있습니다. 조건 복사는 방금 1번의 조건들을 셀 조건에다가 바로 가져온다 그럴 때는 바이 1번 조건을 그대로 가져오면은 현재 선택한 조건을 복사했습니다. 그래서 바이 1번 조건하고 똑같은 조건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바이 1번 조건, 바이의 1번 조건과 셀의 1번 조건이 똑같아진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조건으로 가면은 이제 또 다른 그 종류들을 입력할 수 있겠죠. 조건 유형에는 이제 필수 조건이 있고, 만족 조건이 있고, 필터 조건이 있고, 최우선 조건이 있고, 바이너리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필수 조건은 A와 B가 에서 1번과 2번을 이제 A 조건과 B 조건을 넣었을 때 1번과 2번이 동시에 만족이 되는 조건들을 필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주로 그 진입 조건을 적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메뉴죠. 필수 조건은. 그래서 그 타이트하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족 조건은 그 A 또는 B, A 또는 B가 하나라도 만족이 되면은 바로 진입을 하는 조건인데, 주로 이 조건들은 청산 조건에 주로 많이 더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필터 조건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필수 조건은 A and B가 만족이 되더라도 이 조건이 나오게 되면은 진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 조건은, 필터 조건은 진입을 하지 말라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나오면은 진입을 하지 말라는 조건이고요. 최우선 조건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A and B가 아니고 뭐 어떤 경우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 조건만 나오면 무조건 들어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조건은 이제 그 처음 바이너리라는 그 용어를 접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바이너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 개의 보조지표 등 그 진입 조건을 적용해 가지고 각 조건에 이렇게 점수를 매깁니다. 현재 2번 조건에서는 3점, 1번 조건의 가격 상승이라는 거에서는 바이너리를 매길 때 또 4점, 또 2번 조건에서는 뭐 템플릿 적용할 때 양봉일 때 이제 3점, 3번 조건으로 가게 되면은 어떤 조건을 또 넣겠죠. 여기 템플릿 한번 해보겠습니다. MA 상승 할 때 3번에 바이너리 조건에서 이건 5점, 6점. 그래가지고 이게 뭐 5점 이상 되면은 들어가라. 이런 조건들을 그룹 조건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조건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여러 개의 그 조건들을 그 결합해 가지고 그 결합된 그 조건 중에서 점수제로 관리를 해서 진입하는 조건들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너리 조건은 현재 미국이나 그런 그 주식이라든가 선물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그 메뉴 하나하나가 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조건 유효 범위의 조건 발생 후 몇 개의 봉까지 유효 범위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차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새 차트를 하나 띄워 보겠습니다. 차트를 하나 띄워 보고 여기다가 템플릿으로 저번에 저장해 놓은 그 MA 크로스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MA가 크로스 됐을 때의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이 조건 발생 후에 몇 개의 봉까지 유효로 인정할 것인가. 그러면은 이 차트에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MA가 이 봉에서 크로스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봉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봉에서 어떤 거래 거절이 나온다든가 또 문제가 있어서 슬리피지나 스프레드 때문에 못 들어갔다 했을 때는 이 봉에 대한 그 제한 부분을 3개까지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봉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3번 흘러갈 때까지도 계속 이 진입 조건은 유효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거래 거절이라든가 서버가 끊겼을 때 같은데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도록 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그 유효 봉이고요.